저는 뭐 중도층 예연을 확대해야만이 대선 승리한다는 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이런 게 중도층을 견인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도 않는 거고, 우리 당의 이제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는 게 이제 격차 완화,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데, 이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체성하고 어긋나요. 이 종부세 완화, 종부세는 특히 이 국세로 징수를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교부 지방 교부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전북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다 빠뜨려 버렸는데, 그 익산에서 전당대를 했거든요. 당원대를 했는데 익산시는 144억, 정읍은 140억, 남원시는 139억, 뭐 이렇게 종부세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이게 뭐 10조가 넘다가 지금 4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 저 최부 총리 주관한 정부 조세 개혁 재정 회의에서 종부세는 더 완화할 때 완화해 주고, 더 완화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또 투기 붐이 우려돼서 오히려 정부에서도 뺀 걸 이재명 대표가 아마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금투세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진작에 토론하자고 바로 치고 나왔잖아요. 이미 이제 금투세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3년 유예를 했다가 내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법률로 성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적용하게 돼 있고, 미국의 정시 폭락이 미국 경기 침체라든지 이스라엘 이란의 중동 그 분쟁이 때문에 이게 급락한 거고, 미국의 미국은 기치만 한국 정시에 감기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금투세하고 아무런 지금 저 주식시장에 지금 난리 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오히려 주식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이런 게 더 문제가 되는데, 마치 지금 미국 정시가 폭락하고 우리도 연동돼서 그렇게 된 걸 금투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약간 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 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입장이 다르고, 최근에 우리 당내에 이제 이 정파가 하나 있는데,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우리 당의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가 우리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라서 반대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중도층 0.73으로 졌기 때문에 중도층을 견인해서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종부세는 이제 2.7%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고 60만 가구, 금투세는 이제 1,500만, 1,450만 주식 투자자 중에서 연 5천만 소득을 내는 연 1인당 한 100억, 10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 1%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도 금융소득이 발생한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실질적인 중독성 확장 효과도 없으면서 지금 이제 뭔가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외연 확충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봅니다. 금투세를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일한다는 거잖아요. 금투세를 적용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 손해를 본다, 영향을 받아서 그 1%에 되는 15만 되는 사람들이 금투세를 적용하면 자본을 빼서 외국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또 영향을 받아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라서 어제 보니까 진성준 그 정책위원장 전화기에 엄청 문자가 많이 간 것 같아요. 와서 막 공격을 했다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고용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이 막 폭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런 게 그 영향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일본, 홍콩 다 지금 난리가 나고 다시 반전을 했어요. 하루 만에. 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서.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금투세는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면에서 5%, 3%도 안 될 텐데, 마침 금투세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어려울 것처럼 규정을 하고 협상장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을 끌어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민주당이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나는 헛다리를 짚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당장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단 한 건도 법안이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뭐 다수당이 입법을 하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네. 우리 쪽은 계속해서 이제 특검이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쪽은 거부권이라는 수단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 도돌이표가 되니까 지금 국민들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그래도 민생을 좀 새로운 국회는 기대를 또 합니다. 그러다가 곧 자제를 하지만 엄청난 국민들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느냐.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우리는 이제 국회 일당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 아침 내가 나올 때 뉴스를 들어보니까 양당 정책위원장이 테이블에 앉는데요. 나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주경 원내대표가 풀어야 된다. 뭐 정치적인 싸움이야 계속 강대강하더라도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민생경제대연정을 그 슬로건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조금 안기는 않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되고요. 민생지원금을 우리가 이제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며칠 전에. 그 25만 원 지급을 정부에서 할 텐데 대통령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벌써 거부권을 건의하더라고요. 노랑봉투법도 그렇고. 그러면 뭐 이게 계속 대립이 되는데 아니 뭐 고래 싸움 세워 등 터진다고 여야가 싸우니까 국민들이 아주 죽을 지경인데 이걸 정치권에서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이제 긍정력 어제 토론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적석으로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안세영 저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워낙 고충이 많다고 해서 그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대요. 그나마 참 좋은 제안이다. 지난번에 영수회담 한 이후에 2차, 3차를 기대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어제 이제 SBS 토론에서 공식 제안을 해서 용산에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나라 꼴이 이러는데 이걸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정치가 실종된 상황인데 그래서 참 염려가 되고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당은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민주연구원입니다. 민주연구원이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또 아니면 야당으로서 정책대하는 싱크탱크인데 실제는 역할을 못해요. 당직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당직자를 그쪽에 배치해서 당직자들을 월급을 주는 그쪽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조금 정책을 내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주요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적자적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우리 당이 지금 당원들이 당비도 많이 내고 부자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이 실질적인 우리 주요 어제들을 다 다룰 수 있고 집권하면 그 사람들이 뭐 정부의 요직으로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방정부 바뀌면 싱크탱크들을 일했던 사람들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민주연구원도 바꿔보고 싶고요. 지난 총선도 굉장하게 시스템 예수공천을 했다고 강변을 하지만 저는 그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있긴 있어요.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서 상당히 시스템 공천인데 그 시스템을 잘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시스템 공천이 빛을 발하는데 상당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운영을 잘 못했고 또 시스템 자체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이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서 또 우리 전문가들이 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뭐 여러 분야의 노무든 뭐 변호사, 민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서 그런 때 평소에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많이 참여해서 기부를 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가 뭐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상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훨씬 더 핵심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 공천 제도를 비롯해서 교육 연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제가 대표를 맡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좋은 정책은 또 이렇게 된 사람이 또 받아 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토스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선 때 제가 그 5급 이특 체제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서울과 같은 5개의 메가시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강원 그
전북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2개 특별자치도 그게 5국 2특이라고 했는데 이제 전북이 되는 바람에 그걸 이제 제가 제안했던 5국 2특 체제를 이재명 대선 후보가 5국 3특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했듯이 좋은 정책은 뭐 여당 걸 야당이 받을, 야당 걸 여당이 받을 수 있는 게 독일의 정치 문화인데 같은 당의 뭐 당대표 후보나 대선 후보들은 얼마든지 정책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또 가장 강력하게 탄핵에 선두에 서겠다고 하는 분은 정봉주 후보고 예. 전혜니 의원을 후보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김병주 다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러는데 저는 다른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탄핵을 하면 이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을 추진해서 발의해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8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그 자체가 쉽지가 않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용산하고 좀 그 차별화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헌재에 넘어가도 이제 6명이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볼 때 만약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 나라가 거들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동참을 하면 국회의 결의가 나면 헌재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대의기관 국회 결정을 개인적으로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헌법재판을 임명을 받았다 해서 사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뭐 그게 또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87 체제 헌법이 지금 37년 흘러오면서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을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여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하고 주도하면서 임기를 한 1년 정도 단축하면 지방선거와 동시 이 대통령 선거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여야의 갈등을 줄이면서 새로운 7공화국 정부가 4년 중임제 또 기본권 강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강주민주운동 여야 합의 정신을 여야 합의를 해서 헌법 전문에 넣기로 했으니까 헌법 전문에 넣는 등등 해서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하는 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도 좋고 뭐 정치권은 말할 필요도 나라 미래를 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핵을 추청하고 나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극도의 여야 대립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강대강 때문에 뭐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윤 대통령 우리는 그럼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완전 전쟁인 거죠. 전쟁. 마주보는 치킨 열차 치킨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국민대로 뭐 그렇고 정치가 전혀 뭐 정치력을 발휘 못하는 거니까 나는 뭐 지금 우리 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뭐 한덕수 총리든 또 저쪽 당의 한동훈 대표든 추경 원내대표든 어쨌든 물밑에 접촉을 하고 만나서 전쟁 때도 뭐 그 협상 대표들이 메신저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다지만 대립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정치를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건데 지금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처럼 돼 있네요. 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네. 아니 남북관계에서도 옛날에는 밀사도 있고 다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현재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압도적인 일당인데 이걸 이제 흘러가는 지금 이 폼에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대화 협상을 통해서. 네, 저는 뭐 끊임없이 투트랙을 이야기합니다. 투트랙으로. 네.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깊이 있게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된다. 물론 뭐
재해병 특검 이런 거는 좀 그게 이 정치적인 현안이 잘 안 풀리니까 민생도 안 풀리죠. 이게 뭐 완전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동이 돼 있으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 문제만큼은 그리고 오늘 그리 양당 정책의장이 해동한다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 전국 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을 살려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할을 제가 꼭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권리당원들 투표 참여율이 한 24, 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는데요. 17일, 18일 이틀 동안 에어레스로 이렇게 아마 권리당원들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살아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